먼저 이종우 서귀포시장 취임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로 취임한 서귀포시장 이종우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지만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또 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그 도내 최연소원으로 지방의원에 당선이 돼서 내리 3선, 지방의 의장까지 겪으면서 그 최연소 의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저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오로지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아서 좀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일들을 펼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여의도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 제가 돌이켜보건대 17대 총선, 그 당시에 제가 여의도의 꿈을 꾸었더라면 도내에서 저보다 더 유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늘 이런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 새끼를 안 걸어봤다는 것. 그런데 지금 다소 변형된 모습이지만 이런 자치단체장을 맡게 돼서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롭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결코 짭찝이만도 하는,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욕심을 내서 재임 당시에 뭔가를 그림을 그리고 결과물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과욕은 안 부리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일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일들을 차분히 잘 진행하고 혹시 저에게 또 새로운 국가적 과제나 도적 과제가 주어진다면 잘 이어받아서 그 다음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자세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 건강에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건강해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결국 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는 살기 좋은 서귀포시라고 하지만 어떤 비만율이라든지 음주 흡연율이라든지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등등 종합적으로 시민 건강이 지수가 아주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저희들 서귀포시가 중요한 관광 분야, 1차 산업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차 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감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귤은 이런 품종, 당도, 유통 등 3대 혁신을 통해서 저 임기 내에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밭작물도 매년 반복되는 과잉 생산, 가격 폭락,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로 해서 좀 분산시켜서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안정적 체제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성산지역엔 키위단지라든지 비트, 우리 대정안덕 지역에 호라산 밀 등 여러 가지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시민들께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누구보다도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차분히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관련 공무원들과 인원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정말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시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인구 감소 문제도 같이 선순환이 되는 일이라 여겨져서 각종 표류는 국책 사업들을 저 서귀포 소관이 아니더라도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청년 유입까지 이루어진다면 고령화 시대에도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선순환의 긍정적 효과를 낳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감이 있어서 저 시장 혼자만 하고자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 목표를 청정 건강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로 정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청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공무원들과 충분히 토론하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은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바꾸고 또 저의 생각을 간간히 전하면서 서로 상당히 100%는 아니지만 많은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 서귀포시 시정 목표는 그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국장님들이 모여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걸 시정 목표로 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 혼자만 아니라 우리 2천여 공직자 모두와 더불어서 서귀포의 시정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을 제가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시민건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염려해서 와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도 상당히 나름대로 잘 문서화되어 있고 기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우선 살피고 또 그 기획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민건강 문제라든지 문화예술 어떤 감귤 등 1차 산업 문제는 저와 공무원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워킹그룹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감귤만 해도 그 분야에서 우리 연구기관이라든지 행정보다 훨씬 앞서는 동론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뭐 관련 교수라든지 연구기관 우리 공무원들 워킹그룹을 조성해서 그 속에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내고 그 최대 공약수 중에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독선적인 행정, 혼자 행정, 공무원 위주의 행정, 탁상머리 행정 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도 않지만 길지도 않은 세월이기 때문에 제가 백제 새로 그림을 그려서 뭘 하나 과욕은 안 부리겠다고 했지만 제의 생각이 전혀 없겠습니까?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2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무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저의 색깔이 행정에 안 덮여지겠습니까? 많이 덮여질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서 이 하겠다는 것 중에 제가 새로 집어넣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이 연속성상인데 그 중에 스타일만 조금 더 바꾸고 보완하겠다고 더 잘해보겠다는 것이지 이거를 꼭 해라 해서 강제로 집어넣은 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에 20개 기업 성장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저 나름대로 시장에 내정된 이후에 어떤 관계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의논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서귀포에서도 이런 게 소외되지 않도록 어쩌면 제1로 상장기업이 서귀포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제2공항 문제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부라든지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찬성이든 반대든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서 도라든지 중앙에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 그 사업에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으라 보아져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전 제2공항 문제가 여겨졌을 때부터 공항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100% 공감을 했고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의 확고한 소신이 있지만 이것을 밝히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즉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지만 만약 그게 안 돼서 현행법인 경우에는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해 지금은 뭐 그 청문 과정에서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는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제 정확한 소신은 특별법 취지에 맞게 행정시장은 러닝메이트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받고 같이 책임지는 체제가 돼야 되지 지금같이 이런 인연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누는 부분은 특별법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집니다. 그보다 더 첨언한다면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큰 여러 가지 논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 직불금인가 부조금을 받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는
그 청문회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도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제가 과수 농사를 할 때까지는 제가 전업농으로서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과수원을 팔고 나서부터는 농지가 얼마도 되지도 않지만 제 소유의 전도 없었고 배우자 명의의 소유에 대해서 배우자가 농사를 지면서 제가 전업농만 안 했다는 것 뿐이지 간간히 일도 도와주고 농사일을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농사를 안 지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걸 인정합니다. 그 장려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일 가족 세대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고 아직 출가를 하는 상태에 있어서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제주로 와서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면 처분 내지는 그래서 뭐 제주도 내에 자녀 명의로 된 그 농지를 도내에 있든 외부에 있든 자녀가 직접 짓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저는 그런 걸 항변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고위공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고 보시기 바라고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 투자도 없습니다. 저는 뭐 여기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일 부동산에 욕심을 부렸더라면 투기를 안 하고 합법적으로도 상상 초월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이 있다고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상당한 자산의 소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엄살을 한다고 해서 무슨 사람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명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번 청문 과정에서 땅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를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해가 풀릴 걸로 합니다. 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득한 땅도 제3자 땅을 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이거나 가족이 소유했던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간 걸 제가 다시 사들인 것이지 어떤 뭐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또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고 제가 간간히 돕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농민수당의 금액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사사로운 걸 이익을 위해서 무슨 제가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다만 절차상에 그것도 아직 정확한 유권 해석을 못 받았는데 잘못이 됐다면 바로 조치를 할 거고 뭐 아니면 뭐 부인 이름으로 바꿔야 되면 부인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예 뭐 신청을 해서 안 되는 거라면 저 과감하게 시정하겠습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